안녕하세요. 저는 시골에서 부동산 중개업을 하고 있습니다. 농어촌 인구 감소로 시골의 빈집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이런 빈집이 늘어나는 것을 방지하고 농어촌 경제 침체를 막기 위해서 일정 요건을 갖춘 농어촌 주택을 보유하고 기존 일반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기농, 기촌을 하시는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즉 농어촌 주택을 매입을 하면 기존에 보유하고 계신 일반 주택의 양도세는 어떻게 되는지, 또한 그 주택을 언제까지 팔아야 하는지 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원주택이나 농가주택을 사러 다니시는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게 농어촌 주택을 구입을 하면 1세대 2주택이 되어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주택을 양도할 경우 불이익을 받지 않을까 하는 점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건축물 도장이 없는 무허가주택을 찾으시거나 주말 농장용 토지를 구입해서 주택 대신 농막을 짓고 세컨하우스 대용으로 이용하시려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런 분들의 고민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고자 농어촌 주택을 취득하신 분들이 기존에 보유하고 계신 일반 주택을 양도할 경우 발생하는 양도소득세 비과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어촌 주택을 보유할 경우 발생하는 일반 주택 비과세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구성하는 1세대가 2003년 8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기간 중에 농어촌 주택을 취득하여 3년 이상 보유하고 그 농어촌 주택 취득 전에 보유하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농어촌 주택을 1세대의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입니다. 이러한 농어촌 주택 특례제도는 2003년 8월 1일부터 시행되어 오고 있습니다. 즉 1세대가 농어촌 주택을 포함해 2주택을 보유하고 있어도 일반 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먼저 1세대 1주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대해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주택을 매도할 경우 1세대 1주택 해당 여부는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체크하셔야 할 내용입니다. 1세대는 거주자 및 그 배우자, 직계 좀비 속 형제자매, 자녀까지 포함하는 가족 단위 개념입니다. 따라서 부모나 형제자매가 같이 산다면 이들도 기본적으로 같은 세대로 봅니다. 자녀가 별도 세대가 되기 위해서는 주소를 이전하고 따로 살면서 나이가 만 30세 이상이거나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배우자는 법률상 이혼을 하였으나 생계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하며 치약,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일시 퇴거한 사람을 포함합니다. 주택수는 세대 단위로 계산을 하기 때문에 주택수를 판정할 때 양도일 현재 개인별이 아닌 세대별로 합산을 합니다. 따라서 부부가 각각 별개의 주택을 보유하고 주민등록상 주소를 옮겨서 같은 주소가 아니어도 1가구 2주택으로 봅니다. 즉 부부가 각각 단독 세대를 구성해도 주택수에 합산을 합니다. 농어촌 주택 취득 기간은 2003년 8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취득 기한을 한시적으로 적용하고 있는데 그 기간이 다 되면 매번 그 기한을 연장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3년이 연장이 되어 취득 기한은 2025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농어촌 주택 보유 기간은 3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농어촌에 토지를 구입하고 직접 주택을 신축하는 자가건설을 포함합니다. 기농, 기촌 하시는 분들은 퇴직 몇 년을 남겨놓고 준비를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미리 토지를 구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퇴직하면 기촌에서 전원주택을 지으시려는 분들이 꽤 있으시는데 이러한 분들도 전원주택을 지으시면 보유 중인 일반주택을 양도할 경우 비과세 혜택을 받으실 수 있으십니다. 농어촌 주택을 취득하였으면 원래는 주택수가 1세대 2주택이 되는데 일반주택을 양도할 경우 농어촌 주택을 주택수에서 제외합니다. 따라서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 해당이 되면 양도가액 12억 원까지는 비과세 혜택을 주겠다는 취지입니다. 주택의 취득 순서는 일반주택을 먼저 취득한 후에 농어촌 주택을 매입하여야만 비과세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과세 특례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농어촌 주택의 기본 요건이 있는데 소재지, 취득가액, 보유기간에 대해서 차례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어촌 주택의 소재지는 원칙적으로 읍면지역으로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지역의 경우에는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26개 도시지역만 해당이 됩니다. 수도권지역, 도시지역, 조정대상지역, 부동산거래 허가구역, 관광단지 등의 농어촌 주택은 제외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지역에서도 연천군과 옹진군은 대상이 됩니다. 도시지역 중에서도 인구 규모 등을 감안한 26개 도시지역은 해당이 됩니다. 농어촌 주택 소재지가 읍면이 아니어도 26개 도시지역에 있는 주택을 구입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2015년 말 주민등록 인구 기준으로 인구 20만 명 이하의 시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26개 도시지역을 차례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충북, 제천, 충남, 계룡, 공주, 논산, 보령, 당진, 서산, 강원도 동해, 삼척, 속초, 태백, 전북, 김제, 남원, 정읍, 전남, 광양, 나주, 경북, 김천, 문경, 상주, 안동, 영주, 영천, 경남, 밀양, 사천, 통영, 제주도, 서귀포시를 포함해서 26개 도시지역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농어촌 주택 취득 당시의 토지와 주택의 매입가액 합계액이 기준시가 기준 3억 원, 한억 원, 4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매매가액이 아니고 기준시가입니다. 따라서 실제 매매가액과는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기준시가 금액은 물가 상승률과 주택가격 상승으로 매번 상향 조정되고 있습니다. 기준시가는 주택가격 상승에 따라 몇 차례 변경이 있었습니다. 처음 시행할 때 7천만 원에서 지금은 일반주택 3억 원, 한억 원, 4억 원 이하입니다. 여기서 한옥은 시골에 있는 목구조 한옥을 말하는 것이 아니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건축비, 수선비 지원, 보존 의무 등의 대상인 지자체에 등록된 한옥을 말합니다. 기준시가는 인터넷 홈택스에서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조금 전에 농어촌 주택이 수도권, 도시지역 등에 있으면 제외한다고 말씀드렸는데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일반주택과 서로 취득한 농어촌 주택이 행정구역상 동일 읍면 또는 연접한 읍면에 있는 경우도 제외를 하고 있습니다. 농어촌 주택 보유기간은 3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3년 이상 보유기간을 충족하기 전에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비과세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특례를 적용받은 자가 농어촌 주택 보유 요건 3년 이상을 충족하지 못하고 양도한 경우에는 일반주택을 매도할 때 비과세 받았던 양도소득세를 추징당하게 됩니다. 이 경우 비과세 받은 세액은 농어촌 주택을 양도한 날에 속하는 다른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 납부를 하여야 합니다. 일반주택 양도 시 과세특례 신고서 제출 기한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일반주택을 양도하면 세무서에 과세특례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동산을 양도한 다른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2023년 3월 7일에
부동산을 양도하였다면 과세특례 신고서 제출 마감일은 3월 말일부터 2개월 후인 2023년 5월 31일까지입니다. 농어촌 주택 3년 보유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농어촌 주택 보유 요건이 3년 이상이지만 예가 있습니다. 첫째, 법률에 의한 수용, 허브 매수도 해당이 됩니다. 둘째, 사망으로 인한 상속. 셋째, 멸실의 경우와 같은 불가피한 사유로 3년을 채우지 못해도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농어촌 주택 보유 중에 증축, 토지를 추가 취득한 경우, 일반 주택의 양도일까지 농어촌 주택의 증축 또는 그 부수 토지의 추가 취득이 있는 경우에는 기준가액을 판단할 때 증가된 건물, 토지의 가액을 포함하여 계산합니다. 이때 농어촌 주택의 보유기간은 당초 농어촌 주택의 취득일부터 계산을 하기 때문에 불이익이 없지만 증축 등으로 기준시가가 3억 원을 초과하게 되면 비과세를 적용받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농어촌 주택 멸실로 인한 재건축. 농어촌 주택에서 거주하거나 보유하는 중에 소실, 붕괴, 노후 등으로 인하여 멸실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로 인해 재건축한 경우에는 그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에 대한 보유기간을 합하여 계산합니다. 지금까지 농어촌 주택 보유 시 일반 주택을 양도할 경우 발생하는 비과세 혜택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참고로 농어촌 주택 과세 특례와 소득세법상 일시적 이주택과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득세법상 일시적 이주택은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이 지난 다음에 이사 등을 위해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인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는 종전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하고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농어촌 주택 조세 특례는 농어촌 주택을 구입하면 1세대 2주택이 되지만 종전주택을 양도할 경우 1세대 1주택을 계산할 때 농어촌 주택을 주택수 산입에서 제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주택을 3년 내에 양도해야 한다는 그런 제한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농어촌 주택을 세컨하우스나 주말주택 용도로 이용하셔도 좋을 듯 합니다. 마지막으로 농가주택을 구입하면 종합부동산세 대상에서 제외 여부가 궁금하실 겁니다. 이번에 공시가격 3억 원 이하 지방저가주택은 종부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관련 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농어촌 주택을 구입하시려는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일반주택 양도 시 비과세 내용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기촌, 기농하시거나 세컨하우스 용도로 농어촌 주택을 구입하시려는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앞으로도 시골 부동산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 궁금해하는 내용들을 정리해서 업로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